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연말 연시라서 술자리가 많으셨죠. 식당에 가보면 모임들도 엄청 많고 술 마시는 사람들로 가득한 걸 최근에 좀 봤는데, 저는 알코올 중독으로 좀 고생을 하다가 재작년 9월에 끊었으니까요. 지금 이제 1월이니까 한 1년 4개월 그 정도 됐습니다. 제가 제일 부러워하는 분들은, 대부분의 분들이 그렇듯이 별 문제 없이 술 드시는 분들을 제일 부러워해요. 한 달에 한두 번 내지는 일주일에 한두 번 술 드시고 나서 별 문제 없는 그런 분들. 한 번씩 과음을 하시는 경우는 있지만 본인이 다치거나 실수를 하거나 이런 일 없이 그냥 술 드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저는 제일 부러워요. 제일 불쌍한 분들은 제가 그랬듯이 술을 마시고 다치거나 새벽에 깨거나, 술을 마시면 잠을 못 자요, 잘. 그래서 2, 3시에 자꾸 깨서 못 자고 피곤한 상태로 출근을 하고 옆 사람한테 실수하고, 이런 분들이 제일 불쌍해요. 아직 끊지 못한 그런 분들. 저 같은 사람들이 중간쯤에 껴있지 않나 생각해요. 술 문제에 있어서는 그냥 행복하게 술을 마시는 분들, 자제가 되는 분들, 내지는 술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제일 좀 편하신 것 같고, 저처럼 문제가 생겨서 술을 끊는 사람들이 이제 좀 중간쯤인 것 같고, 자신이 중독인 걸 모르거나 자신이 중독이라는 거에 대한 어떤 의심은 있지만 아직은 끊지 못한 그런 분들이 제일 고생하시는 것 같아요. 술의 특징이 다른 거하고 좀 다른 게, 담배는 사실 길거리에 걸어 다니면서 담배 냄새를 풍기니까 이제 그것도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끼치는 거긴 하죠. 그건 술에 비해서는 좀 귀엽죠, 그 정도는. 술은 다른 사람한테 끼치는 해해 정도가 차로 밀어서 죽인다든지, 아니면 아빠가 술 취해서 이제 말도 안 되는 짓을 가족들한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잖아요. 직장에서 상사가 술 취해서 아랫사람을 성추행을 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왜 그런 기사 너무 많잖아요. 술자리에서 평상시에 약간 안 좋은 감정이 있었던 둘이 같이 술을 마시다가 A씨가 B씨를 칼로 찔러 죽이고, 이런 일이 보통 술집에서 일어나지 도서관에서 일어나지 않아요. 원한이 있는 사람들이 왜 같이 앉아서 술을 마시는지 그것도 참 알 수 없지만, 이런 일들이 참 비일비재합니다. 술은 이런 안 좋은 문제들을 굉장히 폭발시키는 기폭제 같아요. 제가 기억나는 게, 경찰분들의 생활을 이렇게 취재하면서 보는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순찰하시는 분들 새벽에 막 고생하시면서 일을 하시는데 인터뷰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술이 문제다. 되게 반복적으로 봤어요. 하나의 프로그램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얘기를 하는 프로그램의 대부분은 경찰관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술이 문제다. 실제 따라가 보면 술 취해가지고 기물 파손하고, 술 취해서 자기들끼리 주먹 다짐하고 그런 일이에요, 다. 또 한 가지는 이혼숙녀 캠프. 제가 되게 좋아하는 프로인데, 이혼숙녀 캠프에서도 보면 술을 엄청 마셔요. 말도 안 되는, 일반인들한테는 잘 생기지 않는 그런 문제들. 아내가 집을 나가서 다른 남자하고 동거를 2년간 했다든지, 남자가 장모님을 폭행했다든지, 이런 문제들은 우리 주변에서 잘 안 생기는 문제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부부관계에 대해서 대화를 할 때 술을 마시면서 대화를 해요. 저는 참 볼 때마다 너무 놀라운 게, 상식적으로 상황이 안 좋을수록 술을 안 마시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왜냐면 술을 마시면 더 감정적이 되니까. 기쁜 건 더 기쁘고 재밌지만 슬픈 건 더 슬프고,
화나는 건 더 화나고. 그래서 상식적으로 그런 상황이면 일반 사람들한테 잘 안 생기는 문제들에 대해서 겪고 있고, 정말 다른 사람들한테 창피한 걸 무릅쓰고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려고 카메라까지 설치한 상황이면, 나 같으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진지하게 앉아서 대화를 해볼 것 같은데, 그 와중에 또 족발을 시켜가지고 회를 시켜가지고 그렇게 소주를 먹으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참 정말 무섭다. 술이라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술에 대한 약간 낭만적인 관점이 있죠. 우리가 얼마 전에 백종원 씨가 호스트를 했었던 소주 랩소디였나? 넷플릭스에 그런 프로가 있었어요. 소주 랩소디. 그 소주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이제 역사적으로 좀 되짚고 소주를 마시는 것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프로였는데, 사람이 친해지는 매개체다. 지친 퇴근길을 격려해주는 반려자 같은 존재다. 털어놓지 못했던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게 해주고, 어떤 직장 동료를 관계를 끈끈하게 해주는 윤활유 역할을 해주는 걸로 우리는 보거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사실은. 장단점을 따졌을 때 제가 아까 얘기했었던 그런 감정을 폭발시키는 그런 면, 자제력을 잃게 하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 어떤 강력 사건이나 뭐 살인 사건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성범죄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들을 봤을 때, 물론 아까 얘기했던 그런 장점들이 있죠. 자제가 되는 사람한테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술을 팔 때 이 사람이 성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사람인지, 직장 동료와의 관계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자제력을 갖춘 사람인지, 이거는 우리가 확인하고 술을 파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돈 있는 사람한테는 다 파는 거지. 뭐 술을 불법화하자 이런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술에 대한 어떤 인식 자체가 많이 잘못됐다. 사람을 죽이는 기여도로 따지면 담배보다 저는 훨씬 클 거라고 봐요. 담배는 그냥 혼자 조용히 피다가 폐암으로 가면 그만인데, 술은 운전하다가 다른 사람을 치기도 하고 살인사건이 나기도 하고. 많이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냥 조절하면 안 되냐 이런 얘기 많이들 하세요. 술을 끊기는 좀 어렵고, 사회생활을 해야 되니까 술을 끊기는 어렵고, 술을 좀 줄이면 어떠냐 이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안 될 거예요. 잘. 일단 이 영상을 지금까지 보셨으면 문제적 음주를 하고 계실 가능성이 크거든요. 뭐 저의 팬이시라서 봐주시면 감사하고, 저를 처음 보시는 분이 만약에 여기까지 보셨다 그러면 알코올 의존이 좀 있으신 거예요. 알코올 의존증이 있는지 없는지를 테스트해보는 좋은 방법은 술을 한번 조절해보는 겁니다. 술을 조절해보는 거예요. 내가 매일 맥주를 3캔씩 마셔요. 거의 안 빼놓고 일주일에 한 5-6번을 맥주 3-4캔씩 마시면 그건 명확한 알코올 중독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들이 있냐면 한 달을 끊었어요. 그럼 나는 중독이 아니네? 그리고 또 계속 매일 마셔요. 그건 마치 뭐랑 비슷하냐면, 연쇄살인마가 한 1-2주에 한 번씩 사람을 죽이다가 한 1년 정도를 쉰 거예요. 내가 이제 살인마가 아니네. 그거하고 똑같아요. 일주일에 한 5-6번씩 그렇게 맥주를 매일 마셨다는 뜻은 알코올 중독자라는 걸 뜻하고, 한 달을 끊을 수 있다는 거는 그냥 한 달을 끊을 수 있다는 것만 의미하는 거예요. 그분이 알코올 중독이 아니었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의 선택지는 내가 한 달을 끊을 수 있으니까 나는 알코올 중독자가 아니다 고로 다시 마시고, 이게 아니고, 거기서 선택지는 내가 알코올 중독자라는 걸 인지하고 그때부터 끊거나, 아니면
정상적인 사람의 범주로 다시 들어가는, 일주일에 한두 번 마신다든지, 물론 뭐 절대적인 횟수의 기준은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렇게 매일 마시는 분이 어떤 건강에 아무런 위해가 없다? 그러면 상관없어요. 그런데 매일 그렇게 3-4개씩 드시는 분은 술의 특성상 내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내성이 뭐냐면 톨러런스라고 하는데, 모든 약은, 술도 이제 하나의 약인데, 모든 약은 먹다 보면 일정 용량에 생기는 효과가 줄어요. 그래서 술도 대학 들어가서 처음 마시다 보면 술이 약하지만 마시다 보면 늘잖아요. 그죠? 그게 내성이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매일 술을 마시는 사람이 내성이 안 생기는 경우는 없습니다. 뭐 조금 빠르게 생기고 좀 늦게 생길 수는 있겠지만, 그러면 술을 3-4캔씩 마시던 사람이 나중에는 5-6캔을 마시게 되고, 술로 안 되니까 소주를 한 반병 먹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시간 문제일 뿐이지, 좀 주의해야 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제가 연쇄살인마를 예를 들었지만, 중독자가 잠깐 끊을 수 있다고 해서 중독이 없어지는 건 절대로 아니다. 그건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술을 끊지 말고 줄여보면 어떠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은 한번 줄여보세요. 줄여보셔서 성공적으로 줄이시면 끊을 필요 없어요. 건강 문제를 느끼시거나 뭐 이런 문제들이 있는 분들, 성공적으로 줄일 수 있으면 끊을 필요 없습니다. 중독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어떤 건강 문제나 관계 문제나 이런 문제가 생겨서 술을 줄이려고 노력하는 대부분의 분들, 90% 이상의 분들은 못 줄여요. 그리고 다시 합리화를 하고 똑같이 마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저도 다 해봤어요. 뭐 주말에만 마시기, 평일에만 마시기, 소주는 안 마시기, 소주만 마시기, 뭐 밖에서만 마시기, 집에서만 마시기, 다 해봤어요. 집에 있는 술 다 버리기, 다 해봤는데 안 됩니다. 이미 거기까지 갔다는 것 자체가, 술을 한번 줄여볼까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마셨다는 것 자체가 안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걸 의미해요. 그리고 그 아쉬움, 술을 끊어도 될까? 내가 이게 없어도 될까? 이 아쉬움, 이게 참 묘한 거예요. 그게 술의 무서움이에요. 제가 알코올릭스 어노니머스라는 그 모임을 하는데, 여기에서 술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커닝, 배플링, 파워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아주 교활하고 사람을 헷갈리게 하고 굉장히 강력하다. 저는 너무너무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술을 마시다 보면 얘 없이는 내가 내 인생을 혼자 살기가 조금 무서워져요. 이게 단순히 내가 신체적으로 이거를 갈망하고 이걸 떠나서 내가 심리적으로 얘한테 의존하는 게 되게 커지거든요. 근데 내 주변에 모든 사람이 그렇다 보니까 술을 끊는 사람은 좀 비열한 인간, 뭔가 교활하고 꾀가 많을 것 같고, 그래서 우리나라 정서에 술 끊는 사람, 담배 끊는 사람은 좀 독한 인간이다, 가로치고 상종하지 말자, 가로 닫고, 이게 있죠. 이게 있어요. 그리고 조금 맞는 부분도 있어요. 제가 조금 독한 면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긍정적인 면에서 독하다라고 비춰지지는 않고, 조금 안 좋은 면에서 독하다라는 식으로 많이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주저를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끊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주변에서 너는 술을 끊는 게 낫겠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도 못 끊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중독이니까 끊기 신체적으로 어려운 것도 당연히 있지만, 심리적으로 나는 죽을 때까지 술을 한 잔도 안 마시고 사는 건 좀 자신 없는데, 이런 생각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어디서 기반을 하냐면 술을 마시면 좋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술을 마셨을 때 느끼는 그 기분이 있어요. 도파민이 터지는. 중독자가 느끼는 어떤 그 감정의 변화, 도파민 레벨을 측정해보면 중독에 심취하는 행위가 시작되기 전부터, 그 준비 단계에서부터 도파민 레벨이 올라간다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 소주 2병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할 때부터, 그리고 소주가 나와서 막 회오리 만들고, 그죠? 그리고 뚜껑 까고 잔을 따르고, 여기부터 이미 도파민 레벨이 올라가기 시작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진짜 수백 번, 수천 번 느껴본 그 쾌감인데, 첫 잔 마셨을 때 그 기분.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마시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근데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술을 안 마시는 사람의 기분이 요 정도다. 이게 술을 안 마시는 사람의 기분이다. 그러면 알코올 중독이 된 사람의 기본적인 기분의 레벨은 밑으로 내려와 있어요. 그리고 술을 마시면 잠깐 올라가요. 술 때문에. 근데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기본 베이스가 술을 안 마시는 사람의 그것보다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컨디션도 안 좋고 하루 종일 배도 아프고 목도 마르고 잠도 제대로 못 자기 때문에 기본적인 베이스라인이 낮을 수밖에 없고, 또 한 가지는 술을 마셨을 때 이 확 올라가는 요거는 술을 안 마시는 사람보다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내려오는 과정이 굉장히 급격하죠. 혈당도 그렇고 술 마셨을 때 기분도 그렇고, 올라가는 게 가파를수록 떨어지는 것도 가팔라요. 사람의 인생도 그렇죠. 갑자기 엄청 철학적인 뭔가 진리를 깨닫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의미하는 바는 전체적인 감정의 기복이 좀 심할 수밖에 없다, 술 마시는 사람은. 그리고 내가 아쉬워하는 부분은 올라가는 걸 아쉬워하는 거거든요. 베이스라인 자체가 너무 낮으니까 술을 안 마시는 사람의 이것보다도 올라가는 걸 더 갈망할 수밖에 없어요. 하루 종일 몸도 피곤하고 기분도 안 좋고 주변 사람들하고 관계도 점점 썩어가고 있고 이런 상황이니까 잠깐이나마 잊고자 하는 그 마음. 근데 역설적으로 술을 끊으면 나의 베이스라인 전체를 올릴 수가 있는 건데, 그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잠깐의 그 상승을 아쉬워하면서 이제 마치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순간의 어떤 만족 대비 지연성으로 느끼는 만족. 지금 잠깐 핸드폰 게임을 하면 이거 너무 좋은데, 재밌는데 내가 과연 핸드폰 게임을 평생 끊을 수 있을까? 과연? 핸드폰 게임을 끊고 공부하면 좋은 대학에 가서 평생 골프 치고 스키 타고 뭐 이러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애가 그걸 모르고, 나 이거 너무 재밌는다, 이 핸드폰 게임 요만한 스크린으로 보는 거 이거 너무 재밌는데, 이런 거예요. 중독자이신 분이 느끼는 그 아쉬움은 너무너무 허망한 아쉬움이다. 핸드폰 게임 그 비유도 좋았다. 오늘 컨디션이 좋은 것 같은데요, 술을 안 마셔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끊을 거냐인데, 술 끊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100% 되는 방법이 있는데, 100% 되는 방법은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혼자는 절대 안 돼요. 같이 하는 방법이 쉽지 않죠. 이게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들이라고 우리나라 단체가 있어요. AA라고 있는데, 저도 나가봤는데 연세가 많은 분들이 대부분이시고 섞이기가 쉽지 않아요, 사실은. 유튜브 채널도 있거든요, AA 코리아라고. 근데 나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약간 낯설어요. 제가 참여하는 미국 알코올릭스 어노니머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양해요. 연령대가 굉장히 다양하고, 제 생각엔 약간 그런 차이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알코올 중독자라고 하면 인간 쓰레기 느낌이 좀 있잖아요. 그 사회 밑바닥에 있는, 그냥 제가 알기로는 자기 자신이 알코올 중독이 있다고 나와서 얘기하는 사람이 저하고 또 다른 치과인가요? 어떤 의사분 한 분 계신 것 같고, 많이 못 봤어요. 저는 다 좀 숨어서 계시는 것 같고, 인식 자체가 알코올릭스 어나니머스 모임을 찾는 것도 쉽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약간 아쉬울 게 없는 분들만 찾나 이런 생각도 했어요. 반면에 미국 알코올릭스 어나니머스 모임은 정말 다양한 사람들 많이 오거든요. 제가 하는 그룹에는 유명했던 전직 NFL 선수도 있었고, 뭐 대학 교수도 있고, 뭐 진짜 젊은 친구들도 있고 그래요. 온라인으로 줌으로 하는데,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술을 끊고 싶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들은 별로였다, 이런 분들이 많아요. 네이버 카페도 있거든요. 금주알이라고 우리나라에서 되게 큰 카페예요. 제가 AA를 시작하기 전에 금주알을 좀 했었어요. 뭘 느꼈냐면 거기서 글만 써서는 좀 부족하다고 저는 느꼈어요. 그러니까 글을 쓰고 댓글로 응원을 받고 이것도 너무너무 좋았는데, 저는 그걸로 좀 부족해서 제가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만나고 싶다, 다른 분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고 싶다, 아니면 뭐 온라인으로 줌으로 만나고 싶다, 이런 걸 올렸는데, 글쎄 지금은 그런 걸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몇 년 전이니까 이거는, 그 당시에는 제가 그 글을 올렸는데 운영자분이 저를 강퇴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본인이 생각하시는 방향하고 좀 달랐나 봐요. 근데 제가 보기엔 네이버 카페나 이런 것들도 제한적이에요. 결국 금주를 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나랑 같은 사람을 만나야 돼요. 나랑 똑같이 술을 끊으려고 노력을 했지만 여러 번 실패했고 이제 성공한 사람들을 만나면 20년 동안 나랑 동고동락한 아내보다도 정말 느끼는 바가 많고 배우는 바가 많고 깊이 공감하는 포인트들이 생겨요. 직장에서 그런 거 느껴보신 적 있으시죠? 왜 다른 회사 비슷한 일 하시는 분을 만나면 정말 중마고보다도 말이 통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비슷한 고생을 해봤고 비슷한 쾌감을 느껴봤고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끊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그래서 여러 명 같이 끊고는 싶은데 우리나라 AA는 좀 자기랑 안 맞는 것 같고, 네이버 카페는 좋은데 나한테 주는 효과가 제한적인 것 같고,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모임을 만들었어요. 네이버 카페를 기반으로 하긴 하지만 다른 모임들하고의 차이점은 정기적인 모임을 가집니다. 온라인 모임도 하고 오프라인 모임도 하고요. 이번 주 토요일 밤 10시에, 이번 주 토요일이면 오늘 목요일이니까 내일 모레죠. 밤 10시에 줌 모임도 있고요. 제가 설명글에다가 네이버 카페 주소를 둘 테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와서 가입해 주세요. 등업 게시판에다가 소개를 해주시면 제가 등업을 해드립니다. 제가 이런 걸 하는 이유는 저의 단주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알코올릭스 어나니머스의 모임 자체가 그런 식으로 돌아갑니다. 술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사람을 구제해준다는 의미가 순수하게 이타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돕는 의미도 물론 있고, 그 사람을 돕는 과정이 내 단주를 도와줘요. 저도 그래서 둘 다 했어요. 제가 지금 뭐 1년 조금 넘었지만 저는 5년, 10년, 20년 전 죽을 때까지 술을 안 마시고 싶거든요. 이거를 지키고 싶은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가, 미국은 그나마 알코올릭스 어나니머스라도 굉장히 양지화가 돼 있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금주, 단주가 너무 어렵다,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너무 적고, 그래서 저는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고 싶다, 이것도 있어요. 그리고 저랑 같이 기간은 얼마 안 됐지만 단톡방이랑 줌 모임을 하면서 저랑 같이 끊기 시작한 분들은
되게 좋다고 여러 명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저는 자신이 있습니다. 저랑 같이 하시면 100% 끊을 수 있어요. 100%. 계속 모임에 나오고 활동을 계속 하느냐, 중간에 포기하고 안 하느냐, 그 차이지, 활동만 꾸준히 하면 100% 끊을 수 있습니다. 벌써 구독자분들이 700분이 넘었는데 너무 감사하고, 저의 그 교활한 작전은 비트코인으로 여러분을 이렇게 끌어들이고, 술 끊어라, 담배 끊어라, 금욕의 생활을 해라, 이런 식으로 듣기 싫은 얘기를 계속 바가지를 긁는 게 저의 어떤 비열한 작전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듣다 보면 또 설득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가 참 중요해요. 주변에 누가 있는지도 중요하지만 우리한테는 유튜브 알고리즘에 뭐가 올라와 있는지도 너무 중요해요. 근데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처럼 술 끊어라, 이런 거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래서 꾸준히 관심 가져주시고, 술에 대한 문제 없으신 분께서는 주변에 술로 고생하시는 분이 있으면 이 영상 링크 주시고, 오늘도 감정 기복이 없는 평안한 하루 되세요.